안녕하십니까, 조동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민족사의 정통성,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고비고비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그 우리나라 이 정치나 좌우파 대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좌파들이 주로 좀 공세를 펼치고 우파들은 좀 그 수세적이라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해마다 그 3월 네 번째 주 금요일은 실은 그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도발, 여기 이제 희생자들을 이제 추모하고 그 서해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지키겠다. 그 국방의 의지를 다지는 이제 그런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문재인 원래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이고 그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재인은 여기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죠. 그 대신 이제 어디에 갔느냐? 대구 칠성시장에 갔습니다. 뭐 칠성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말썽이 생겼죠. 그 기관총, 경호원들이 기관총으로 이제 그 시민들 보는 데서 드러내가지고 말썽이 됐습니다. 이게 말썽이 되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아니 그 당연하게 경호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야기 좀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박하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죠. 사실 이제 그 기관총은 원래 시장 같은 데서는 쓸 수가 휴대해봤자 의미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 기관총은 조준 사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향 사격을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냥 드르르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기총소사라고 그러는데 기총소사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기관총으로 그 청소를 하듯이 쓸어버리듯이 갈긴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무슨 사태가 난다 해도 이 시장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그 무차별 대중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관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를 한다 해도 권총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관총을 휴대했고 뭐 장갑차까지도 한쪽에 대기를 했고 그걸 또 그 산하 시민들이 보는 데서 보여줬다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되기는 했거든요. 이제 일일이 따지자고 들면 이제 한계가 좀 없는데 문재인이 그 우리나라 그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감 같은 게 이제 이런 데서도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군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한마디로 좀 그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이 좀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해왔던 행위가 반일에 대해서, 친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다음 반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어떤 그 중심적인 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그런 그 어떤 동맹 체제, 친선 체제를 부인하고 그 대신 그 친중, 친북 그 스탠스인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런 사고 방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뭐 기본 틀은 사실 좀 간단하다고 봅니다. 북한, 김씨조선이 한민족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실은 항일투쟁의 역사성이라는 것에서 이제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항일투쟁을 함께하고 지원해준 중국이 바로 한반도 자주독립투쟁의 본부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투쟁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민주화의 그런 본부라는 생각이죠. 사실 이제 그 북이 한반도 민주기지라는 이야기는 이게 김일성이 원래 이제 만든 개념이고 전략입니다. 이제 이런 그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하는 이제 친문 이제 좌파들의 이런 사고방식에 비춰보면은 대한민국은 생겨나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생겨난 것 자체가 이제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이제 그런 발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그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출발, 독립, 나아가서는 생존을 지원해준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그 일본도 미국과 한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사실은 일본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좀 도와준 나라인데 이제 일본이 더 미워지는 나라인 거죠. 최근에 백교환이라고 그 운동권에 유명한 그 나이 드신 양반이 있죠. 뭐 머리 하얗게 옛날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 지도자가 한반도 허리를 자른 미국에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좀 헛소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제 태어나게 만든 게 미국이다. 실은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분단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분단을 욕하는 건데 실은 그렇게 해서 분단으로 태어나게 만든 대한민국을 욕하는 거거든요. 이제 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들이 거의 뭐 99.999% 정도 공유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야 뭐 어떻게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또 작당을 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단호하게 반역죄로 처단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김씨조선 북한이나 중국과 공모하면은 그건 내란 외환죄 그리고 여적죄로 처단해야 할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반역죄, 내란 외환죄, 여적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민주화고 진보적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정신병자들, 전응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냐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좀 흠집이 있는 나라면은 그렇게 그 반역죄를 저지르도 좋으냐?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어느 유기체나 조직, 특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본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자기 가장 절대적인 권리거든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독약을 먹이려고 드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인권이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에서는 이건 사실은 그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괴멸시키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드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 권력이 일말의 동정심이나 자비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법의 가장 절대적인 원리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는 뭐 북한 김씨조선도 자기네들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그것만 가지고는 공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무가치한 나라냐? 이건 또 이제 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말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못할지언정 걔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는 말보다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속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 친구들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과 김씨조선, 북한이 어느 쪽이 민족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미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실입니다. 1세기가 거의 넘는 뭐 조선 말 이후에 근대화 과정의 경험까지 합해보면은 거의 2세기,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어느 쪽이 그 대한민국과 김씨조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역사적 진보에 부합하는지 명백하게 이 검증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뭐 문제 많죠. 이상에 문제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고 모순이 축적됐다고 하지만 최소한 인류 역사가 쌓아온 이제 공통적인 어떤 경험과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자유, 공화, 인권, 근대화 이런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인류사가 공통적으로 역사 발전을 해오면서 쌓아온 이렇게 인류가 이 가치는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다들 인정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발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비록 이제 그 기복이 있고 뭐 전쟁과 후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큰 흐름 속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나라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씨조선은 그게 아니죠. 정반대인 나라입니다. 잔인하고 악랄하고 또 무능했던 나라. 그게 이제 이씨조선이죠. 그 나라의 명맥을 잇는 나라입니다. 또 나라 이름부터가 그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뭐 조선은 맞고 그 뒤에 말은 다 틀립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닌데 하여튼 제목을 붙였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핵심은 조선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씨조선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그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김씨조선은 이씨조선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나라입니다. 거의 그 이씨조선은 왕정 체제지만 김씨조선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이게 그 원시시대에 무당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은 이게 공화국의 현대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무당 그 제정일治시대의 무당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그 체제거든요. 그 신정 체제일 뿐만이 아니라 인권 탄압의 생지옥을 아주 현실에서 구현한 나라죠. 그 뭐 북한에서 정치범이나 그 다음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처형했던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 소름이 끼칩니다. 그 처형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고 나오는데 뭐 팔다리를 다 꺾어서 분지러뜨려서 꺾어 나오고 그 다음에 최후의 순간까지도 항의를 못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전부 자갈을 물려서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뭐 그런 이야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거의 생지옥을 현실에서 구현한 지상 천국의 반대말 지상 지옥이 지금 김씨조선이거든요. 지구상 이 지상의 땅 위에서 만들어진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뭐 그 이상의 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지상 최고의 지옥이라는 의미에서의 지상 지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씨조선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와대, 뭐 저과대라고 어종 부르더라고요. 거의 그 저과대 안에도 드글드글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제 사실 원래대로 보면은 이런 그 김씨조선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한민국 왜 이렇게 좀 그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에서 왜 붙어 사는지 지금이라도 국적 포기 선언을 하고 북한으로 김씨조선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좀 어리석다고 좀 안쓰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양심과 진정성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좌빨들은 뭐 진정성이라는 말은 제일 좋아하고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진정성은 뭐 목에 놓고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김씨조선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실제로 생활은 대한민국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미국 그렇게 욕하죠. 미국 욕하면서도 지 새끼들은 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그 진보 좌파들의 그 행태들인데 얘네들이 결국 하는 짓은 이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고 그 뿌리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갉아나가자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그 지게들의 영원의 조국인 김씨조선 그리고 영원한 4대 모화 사상의 숭배의 대상인 중국에 이 나라를 들어 바치겠다는 그런 속셈이거든요. 문제는 여기 보고 있으면 그 행태를 보면은 그 김씨조선 숭배, 반일 정신병, 그리고 중화 4대주의가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자입니다. 문재인, 뭐 A4 용지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전능화 수준인데 그런 지능을 보면은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걸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 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국민이 위임한 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그 실천에 옮긴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이자가 그동안 보여온 행동을 보면은 이미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취임 때 선서했던 내용이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대한민국 지키고 국민 민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자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자가 아닌가. 좀 그거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정말로 때려 죽여도 몇만 번 때려 죽여도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는 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민족사의 정통성,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제 그 민족사 정통성을 이제 그 항일 투쟁에서 찾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 항일 투쟁을 항일 투쟁을 한 김일성이 정통성이 있고 근데 뭐 그걸 지원해준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어떤 우리의 우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드러난 것에 의하면 중국의 이 모택동은 사실은 자기네들의 힘의 10% 정도만 일본군과 싸우는 척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자기네들 세력을 구축하는 데 많이 썼고 심지어 국공합작을 하면서 중국 국민당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의 정보를 빼가지고 일본군에게 빼돌린 일종의 가첩질을 했다는 이제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은 바로 중국 공산당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웃기는 거고 그런 측면과 함께 이 민족사의 정통성은 원래 법벽주의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걸 이제 법벽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시조선으로 돌아가는 법벽주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사도 사실은 세계사의 한 범주 속에서 이해하는 게 맞거든요. 한민족도 인류의 한 갈래이지 뭐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리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사의 정통성을 따지려고 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 공화, 인권 그리고 근대화 이런 가치 속에서 이 미래에 어떤 정말 민족이 추구해야 할 그런 진정한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 인류가 피땀 흘려 쌓아온 자유와 공화 이런 가치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실력 있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김씨조선이야말로 민족사의 정통성이 아니라 민족사의 수치입니다. 당장 타도하고 그 원흉들을 처단해야 할 암덩어리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적 사명, 대한민국의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것은 민족사의 수치인 김씨조선 마귀들을 철저하게 척결, 극복, 청수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여될 민족사적 정통성의 진정한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정말 알량한 저는 좀 사실 민비 고종과 민비 이시조선이 엄청나게 대단한 국가인 것처럼 최근 찬양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고 그게 사실은 보면은 의도를 찾아보면은 이 이시조선을 무너뜨린 일본을 나쁘다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전 장치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알량한 폭벽주의 그리고 혈통주의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가치 측면에서 민족이 정통성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족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미래의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 미래의 가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통성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우리 다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